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네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영웅님의 이런 정말 때묻지 않은 순수함, 서른도 선생님이 극찬한 그런 인성이 빛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임영웅님의 뉴스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임영웅 열애설, 최준희 주거 침입, 현역 맘카페 사기, 김부선 딸 결혼. 야, 엉망진창 타이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영웅님의 이름이 언급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놈의 열애설 좀 지긋지긋하죠?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열애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이는 최준희 주거 침입, 바로 고 최진실님의 따님 되는 분이 이 할머님과의 관계성이 난리가 났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중소돌의 기적, 피프티, 소속사와 진흙탕 싸움 전말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의 예를 들면서 어떻게 가수가 대표의 뒤통수를 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 이 피프티 소속사와의 갈등은요,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이제는 증권가와 기업들까지도 이 사태가 어떻게 흐를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과욕에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도 난리가 나게 된 거죠. 아시다시피 이 피프티가 사실 굉장히 단기간 내에 확 뜨게 된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소돌의 기적이다, 그렇게 핫하다는 멤버들이다, 노래로도 유명하다라고 하죠. 이 틱톡이라고 하는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노래가 대박이 나면서 이 빌보드 차트에까지 들어가게 된 이야기. 하지만 결국 멤버들이 소송하도록 부추긴 배후에도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이 주목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가 됐건 소속사의 가수나 대표님의 입장이나 또 이들을 부추겼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정말 머리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 말이 나오죠. 업계에서는 결국 돈 문제로 보고 있다. 걸그룹 하나를 선발해서 길러내고 데뷔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대까지 추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경우 중소기획사의 초대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 역시 이렇게 어려운 확률에서 정말 황금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심지어 K-POP 아이돌은 리스크도 많고요, 수익이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라고 별반 다를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고 최진실 씨의 따님 최준희 씨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됐죠. 외할머니를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하고, 정말 머리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임영웅님을 보면 어떻죠?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피프티의 사례와 다르게 소속사인 대표님과도 너무나 눈부신 의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댓글 반응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신정훈 대표님과의 의리를 지킬 만큼 지켰으니 이젠 소속사를 떠나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이제 이만큼 의리를 지켰으면 됐지. 언제까지 임영웅님이 신정훈 대표님과 함께 해야 하냐. 그건요, 임영웅님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유튜버들이 왈가왈가 이야기할 부분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님이 차후에 그러한 선택을 한다면 팬의 입장에서 언제든 지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임영웅님이 그런 입장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먼저 앞서서 임영웅님에게 부담을 지우고 신정훈 대표님과의 의리를 강조하게 만들어서 임영웅님의 소속사를 떠나지 못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네, 그럴 수 없다라는 전 생각이 들고, 나아가선 임영웅님의 이런 선택들, 임영웅님이 누구보다도 신중한 사람이다라는 건 요번 열애설에 대처한 아티스트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정훈 대표님과의 관계성이 피프티와의 사례만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고 최진실의 따님인 최준희 씨가 외할머니를 주거 침입으로 신고했고, 그 이외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폭로한 사태가 이 많은 충격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경우 어떻습니까?
최근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자신의 할머님의 어슥어슥 이런 단어조차도 함께 따라하며 너무나 예쁜 모습을 보였죠. 임영웅님의 어머님, 그리고 임영웅님의 어머님의 어머님의 할머니까지. 그런데 요번에 문제가 된 최준희 씨 역시 임영웅님처럼 자신의 어머니였던 최진실의 어머님의 어머님인 외할머니를 고소한 셈이 돼요. 임영웅님으로 따지면 외할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외가에 대한 외손주인데 그 모습이 너무나 상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왜 MZ세대들만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에게조차 극찬받고 칭찬받아야 하는지 저는 여기에서 명확한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머님의 어머님인 외할머니는요,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너무나 임영웅님을 아꼈죠. 특히나 이제나마 믿어요. 이 노래는 정말 소중한 존재에 대한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성공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임영웅님은 망설이지도 않고 외할머니와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고 실제로 우승상금 1억 원을 다 어머님과 할머님에게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최준희 씨는 어떤가요? 지금 재산에 대한 이유까지 들먹이며 고소와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입장 간의 차이가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영웅님이라고 고생을 안 했을까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알바로 생계를 이어갔고 그러면서도 가수의 꿈을 놓지 않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외할머니의 가르침을 본받아 사랑을 받으며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그런 음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인가요? 임영웅님과 할머님은요, 이렇게 함께 힙합스러운 모습으로도 이 명절 연휴를 즐겼을 정도로 가족 간의 우애가 대단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신정훈 대표님이 정확하게 본 게 아닐까요? 노래를 잘하고 외모가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바른 인성의 청년 가수 한 명쯤은 가요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신정훈 대표님이 임영웅님을 발탁한 그 눈 하나가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을 통하여 가요계 전체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부, 봉사활동. 거기에 또 가수 임영웅님과 소속사의 대표님인 신정훈 대표님은 영웅시대 분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선한 영향력과 대비되는 피프티의 사례, 그리고 최준희 씨의 사례를 보면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가수가 대중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 그리고 피프티와 최준희 씨의 할머님과의 관계 얼마나 큰 차이가 존재할까요?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죠. 고 최진실 씨의 따님 되는 최준희 씨. 사실 이 모친 되는 최진실 고인의 참 안타까운 이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가족사이기도 합니다. 이 최진실 씨의 동생분이 최진영 씨까지 참 안타까운 엄청난 사연이 있는 집안인데, 야, 이 최진실 씨의 따님 되는 최준희 씨가 이 외할머니와의 지금 말도 안 되는 가정사가 공개가 돼서 정말 일파만파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걸 하나씩 좀 짚어보겠는데요. 왜 여기 있냐? 고 최진실 딸 최준희, 외할머니 주거 침입 신고. 타이틀부터 참 황당할 정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보면은 최진실 딸 최준희, 청소해주러 온 외할머니가 주거 침입죄다 라는 이야기에 오히려 또 횡령 주장을 하고 엉망입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씩 한번 순서를 좀 찾아볼 텐데, 이 더 팩트에서 나온 기사가 가장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걸 먼저 한번 쭉 읽어드리고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소녀한테 피소당한 최진실의 친모, 외할머니죠. 자, 한번 쭉 내려보니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비운의 스타 고 최진실의 모친 정옥숙 씨 78세 되신 할머님이죠. 외손녀인 최준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 씨는 9일 새벽 1시에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 연행되어 오전 5시까지 주거침입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루 뒤인 10일 오후 정 씨의 측근 제보에 이어 사실 확인차 기자가 직접 이 외할머니를 만났다고 해요. 자,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이 가족의 일이다. 처음엔 함구하고 망설였지만 어쩔 수 없이 자총지총을 힘겹게 풀어놓았다. 자, 자총지총 어떤 얘기일까요? 알고 보니 이 외할머니 되는 정 씨가 외손자 최한이, 그러니까 최준희 오빠가 되는 분이죠. 현재 가수로서 활동하는 이 최한희 씨의 연락을 받고 지난 7일 금요일 날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이 아파트는 고인이 된 최진실 씨가 생전에 구입하여 가족이 함께 살았고 외할머니 되는 정 씨가 지난해까지 함께 거주했었다라고 합니다. 최한희 씨와 최준희 씨의 부모가 이렇게 하늘나라로 떠난 뒤 이 두 사람, 남매에게 공동 명의로 상속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는 오빠 되는 최한희 씨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를 신고한 따님 되는 최준희 씨는 따로 오피스텔로다가 생활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외할머니 되는 이 정 씨는 외손자인 최한희 씨로부터 일 때문에 3박 4일간 집을 좀 떠나 있어야 하니까 집에 와서 고양이를 좀 돌봐 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외할머니는 이날 밤 늦게까지 집안 청소도 하고 다음날 8일 반찬 준비와 전날에 못했던 빨래 등을 마저 하느라 저녁 늦게서야 속옷 차림으로 이 집에 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 10시경 외손녀 되는 최진실 씨의 따님 최준희 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들어오게 됐고 이렇게 마주치게 된 거죠. 근데 마주치자마자 이 최준희 씨는 도대체 할머니가 왜 여기에 있느냐. 이 집은 이제 할머니와 상관없는 내 집인데 당장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는 그게 아니고 너희 오빠가 집을 봐달라고 해서 와 있는 건데 이 밤중에 다 늙은 할머니가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실랑이를 벌였는데 이거를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야, 참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최진실 씨의 친모되는 이 외할머니가 참 이렇게 울먹이면서 인터뷰를 하게 돼요. 인터뷰를 하게 되고 인터뷰를 한 건 강인홍 기자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알아보니 이 외할머니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에게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했다고 합니다. 설령 집주인인 외손자가 부탁을 해서 집에 와 있었다 하더라도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집주인, 그러니까 외손녀 되는 최준희 씨의 허락이 없으면 법적으로 주거 침입이 된다. 그래서 퇴거를 요구했다라고 해요. 경찰이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할머니가 도대체 무슨 이런 법이 있냐라고 버티게 됐고 결국 경찰에 의해서 관할 반포지구대에 긴급 체포 연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대에서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9일 새벽 1시에 서초경찰서로 이송이 됐고 피의자 진술을 한 뒤 오전 6시에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외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기가 막힌 데가 어딨나. 갓난아기 때부터 엄마랑 다 같이 살았던 집이고 오빠의 부탁으로 청소하고 빨래해주러 간 것인데 한밤중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선 내 집이니 나가라. 이렇게 윽박질렀다. 그 이전에도 오빠를 챙겨주려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녀가곤 했는데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울먹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청계산 자락에 주택가로 이사를 해 이 외할머니는 현재 혼자 거주하고 있다고 해요. 미성년 후견인 역할이 끝나 함께 살고 있던 한남대교 아파트의 권리가 소유권자였던 손냐 손자들에게 넘어간 뒤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외손자 되는 오빠인 최한희 씨는 2020년, 외손녀인 최준희 씨는 지난해 3월 이제 성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더팩트라는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이 외할머니의 지인으로부터 손녀의 고소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고 온 뒤 삶의 의욕을 잃고 눈물만 흘린다라는 제보를 받고 이 더팩트에서 직접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바로
어제 10일 오후 2시부터 경기 성남에 위치한 청계산 입구의 한 카페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해요. 이게 바로 최준희 씨 미성년자일 때, 오빠인 최한희 씨 미성년자일 때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실 것 같은데 심경을 말해달라라고 하니까 경찰서 4층에서 5시간 밤샘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정말 당장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 너무나 속이 상해 이틀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계속하여 울기만 했다. 무슨 놈의 팔자가 이렇단 말인가. 이제는 신세 타령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딸과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따라가지 못한 것은 어린 손주들이 눈에 밟혀서였다. 딸이 남긴 핏줄을 잘 키워내는 게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정씨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필자와는 딸 최진실의 데뷔 직후 서울 은평구 가련동 빌라에 거주할 당시부터 30년이 훨씬 넘은 시간 동안 아픈 가족사를 지켜봐온 오랜 인연이 있다. 최진실, 최진영 남매는 불행한 가정 환경을 극복하고 최정상 스타로 정점을 찍은 뒤 안타깝게도 잇따라 생을 마감했다. 정 씨를 직접 대면한 것은 고 최진실 장례식 이후 15년 만이다. 어떤 일들이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자 손녀와의 갈등은 정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꾹꾹 눌러 품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환희와 달리 준이는 이미 할머니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여러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고마움까진 바라지 않지만 그동안 키우고 돌본 할머니한테 이제는 대놓고 원망과 저주를 퍼붓는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손녀 얘기만큼은 직접 말하고 싶지 않았다. 얘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덜덜 떨린다. 외손녀 최준이와 외할머니의 갈등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도 이미 수차례다. 과거 최준희 씨가 가출해 경찰이 출동하거나 폐쇄병동에 자진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등 자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준희는 또 아이돌 학교, 프로듀스 101 등에 출연하려다 할머니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원망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훈육, 그리고 또 이렇게 가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입장차가 크게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엔 이 주거 침입으로 외손녀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당시 상황은 어땠나? 준이가 나를 외할머니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 부딪히면 좋은 소리가 나오기 힘들다. 보통은 반찬 같은 걸 챙기느라 잠깐 다녀가곤 하는데 그날은 환희가 며칠 집을 비우게 되어 청소와 밀린 빨래를 하고 고용이도 돌봐줘야 해서 머물게 되었다. 그날 밤 준이가 남자친구와 함께 와선 다짜고짜 당신 집이 아니니 나가라 라며 난리를 쳤다. 나는 나대로 이 늦은 밤에 어딜 나가느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됐고 주거 침입이라며 신고한다길래 마음대로 하라 했는데 정말 경찰이 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더팩트의 강인원 기자님과 고인 최진실 씨와의 이 언론인과 연예인으로서의 이 생전 모습이 또 이렇게 사진에 담겼어요. 과거에도 경찰이 개입한 적이 있는가? 5년 전쯤인가 그때도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준이가 외할머니가 상습적으로 나를 막대했다라는 글을 썼기 때문이다. 언론의 기사가 대서특필되고 경찰이 아동 전문가와 조사도 하고 그랬다. 너무 말을 안 들어 속상해서 훈육 차원으로 몇 번 혼을 낸 걸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준이가 몸집이 커지면서 나를 위협한 일이 있다. 손녀의 일이라 외부에 발설하지 않고 묻어서 그렇지 그 당시 늑골의 금이가 한 달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은 최준이가 외할머니가 이런 짓을 했다라며 SNS를 통해 정 씨를 직접 고발하고 피해를 주장한 사건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러한 혐의점이 발견된 적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경찰 조사 이후 무혐의로 밝혀졌다. 오빠 채원이도 아니라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까지 일파만파로 번졌으나 페이스북 계정은 강제 삭제 조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손녀되는 최준희 씨가 당시에 이런 폭로까지 했지만 그 계정이 아예 삭제돼 버린 겁니다. 두 손주가 모두 성년이 되었다. 재산 등의 관리는 누가 하는가? 준이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성인이 되면 내 재산은 내가 다 관리하겠다 라고 말해왔다. 작년 3월 생일을 기해 성인이 되었고 법원 관리 하에 관리가 이양됐다. 나는 법적으로 이미 아무런 권한이 없다.
진실이가 남긴 부동산은 이미 공동소유로 상속이 돼 있어 따로 정리할 건 없었고 매매 같은 권리 행사도 이제는 본인들이 하면 된다. 준이는 내 보살핌을 원치 않아 일찌감치 따로 나가 살고 있고 환희는 아직도 할머니한테 의지를 하는 편이다. 정씨의 외손녀 최준이는 SNS상에서 활발히 소통하는 인플루언서다. 부모가 배우 고 최진실과 야구선수 고 조성민이란 사실만으로 늘 주목을 받았다. 관련 이슈가 생길 때마다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어 왔다. 작년 3월 성인이 되었다. 자, 그럼 앞으로도 지금처럼 혼자 살게 되는 건가? 라고 할머님에게 묻자 남편 덕이 없어 일찍 혼자가 되어 남매를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했다. 먹고 사느라 몸은 고달팠어도 착한 아들, 딸들이 곁에 있어서 늘 행복했고 웃음꽃이 피었다. 희망과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과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손주들을 키워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내하며 살았다. 이제 둘 다 성년이 됐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팔순 나이가 돼서 무슨 욕심이 있겠나. 앞으로 남은 내 삶은 내 자신이 돌봐야 하지 않겠나. 인터뷰 말미에 정씨는 딸이 남긴 혈육들을 끝까지 잘 보살피다 떠나는 게 마지막 일이라 생각했지만 남은 것은 원망뿐인 것 같아 너무나 슬프다. 두 손주가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 따로 살게 되니 차라리 홀가분하다. 어린 것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 때는 몰랐는데 이제서야 딸을 향한 그리움이 밀려와 밤잠을 못 이룬다라며 다시 북받친 눈물을 이렇게 쏟아내신 겁니다. 자, 이 외할머님의 입장만을 들어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준희 씨가 말한 주장을 또 한번 찾아보니 이러한 말을 또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느냐? 최진실 딸 최준희, 앞뒤 다른 할머니에게 소름, 법적 책임을 물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글을 게시한 거예요. 오늘 게시한 겁니다. 보면은 환희야, 경찰서에 전화 가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해. 잘못하면 살머니 쥐어 말 잘해야 돼. 알았어. 준이한테 할머니는 잘했다고 해야지. 어물거리면 안 돼. 자, 이런 문자를 공개하면서 또 폭로가 이어진 겁니다. 참 머리가 아프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최준희 씨가 외할머니를 주거 침입으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엄청나게 이게 비난이 쏟아진 거죠. 그러자 이 최준희 씨는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앞뒤가 다른 할머니가 더 소름 끼치고 무섭다라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미성년자일 때 할머니에게 지속적인 이런 일들을 당했던 것이 여전히 씻지 못할 상처로 남아있다. 할머니에게 늘 말을 안 듣는 아이로 낙인 찍혔지만 말다툼이 있어 생길 때마다 태어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말들과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야기들, 거짓된 증언들로 떳떳하지 못한 보호자와 살아왔다. 이것도 굉장히 또 충격적인 폭로예요. 또 쭉 내려보니 루푸스라는 병을 심하게 앓던 도중 할머니의 이런 행동들이 있어 왔고 피부 발진으로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든 나머지 뿌리치고 발버둥치며 할머니를 밀치는 상황이 왔었다. 이후 할머니가 경찰을 불렀고 어린 나이에 조사를 받았지만 어른들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도 할머니는 법정 후견인이라는 말을 앞세웠다. 저는 할머니를 이렇게 막대한 아이가 되었고 불만이 있어도 불만이 있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5년이란 시간이 흘러 이렇게 어른이 되었다. 오빠의 죄는 아니지만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 부모와 산다는 건 굉장히 고달픈 일이다. 그런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성인이 된 지금은 현실적인 나의 재산을 지켜야 했다. 가족의 사랑이 지금도 뭔지 모르겠다. 이제 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할머니가 엄마의 타이틀로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있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할머니를 아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설마 최진실의 엄마가 이럴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냐? 라고 말한다. 저는 이제 15살의 최준희가 아니다. 최진실 딸이기 전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때 할머니가 벌인 모든 일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도 8월달 이 외할머니와 손녀인 최준희 씨가 다툼을 벌이기도 했고 오빠인 최환희 씨가
경찰 신고로 조사를 받았어요. 당시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살려달라. 라며 이렇게 할머니를 신고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날 SNS를 통해 2017년도 할머니와 오빠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손자에게 경찰서에 전화가 가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공개한 거죠. 이 메시지는 6년 전 할머니를 신고했을 때 경찰 조사 나가기 전 오빠에게 할머니가 보낸 문자다. 왜 무혐의가 나왔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머리가 아프죠. 할머니는 손녀에게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손녀는 할머니에게 어렸을 때 잊지 못할 상처를 얻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인이 된 이 최진실 남매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플지 참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인데, 자, 중요한 건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중간에 있는 최환이라는 오빠, 이 친오빠의 이야기는 어땠을까요? 친오빠의 이야기는 또 달랐습니다. 자, 오빠인 최한희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할머니는 부모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성년이 된 이후 모든 재산을 오픈했다. 자, 최진실 씨의 따님인 최준희와 더불어 아들인 최환희.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외할머니와 자신의 여동생의 갈등에 대해 입을 열립니다. 소속사에서 직접 말을 해요. 소속 아티스트의 가족에 관한 사적인 부분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할머니 관계에 있어 오해가 있을 만한 우려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린다. 해당 거주지에 실거주자에 있다. 동생인 최준희 양은 따로 독립하여 출가한 지 수년이 흘렀다. 아파트 리모델링 이전에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오다 리모델링 이후에 G플랫, 그러니까 최환희 씨의 가수명이 G플랫인 거예요. 혼자 독립해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한희 씨의 소속사 측은 저희가 지난 3년간 아티스트와 함께하며 곁에서 지켜봐온 바로는 이 외할머님은 최한희 씨에게 부모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으며 우리 또한 크고 작은 도움을 받기도 했고 할머니의 사랑과 보살핌 아래에서 지내고 있다. 성인이 된 최한희 씨가 모든 재산 내역을 오픈하고 금전관리 교육에 대한 신경도 많이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는 최한희 씨가 딱 성인이 되자마자 외할머니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대해 다 알려줬다라는 거죠. 혹여 기존의 기사 내용으로 인해 최한희 씨와 할머님 사이에서 오해가 생길까봐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요? 지금 현재 이 최준희 씨의 따님입니다. 얼굴도 이렇게 아리따고 예쁘장하고 또 심지어 아들인 최한희 씨도 어머님을 닮아 굉장히 훈남이에요. 이렇게 훈남 훈녀인 남매가 외할머니를 가운데 두고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뭐 누구의 입장이 100%라고 할 수 없지만 저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법적인 재산은 이미 다 자신들에게 넘어간 상태잖아요. 특히 이 최준희 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미 성인이 되었고 이 모든 재산이 이미 자신에게 다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글쎄요. 굳이 외할머니에게 저렇게 해서 득이 남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외할머님 역시 사실 어찌 보면 부모로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아픔을 겪었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보내는 것도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이 수배에 달하는 아픔이다라는 걸 제가 한 심리학자분의 이야기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외할머니의 지금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지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서 법적인 책임과 법적인 권한 모두가 다 이미 자신들에게 넘어간 성인이 된 어른들입니다. 이 외할머니가 이 외손자인 손주의 집에 가서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고양이를 돌본 것이 정말 주거 침입이 될 만큼 자신들의 공동명의인 아파트에 탐을 내고 할머니가 방문을 한 거냐라고 질문을 던져 봤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전하는 저에게도 할머니가 있고 이 영상을 보게 될 많은 비슷한 또래의 20, 30대 젊은 청년들에게도 할머니가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아픔을 오랜 시간 겪어왔었던 이 관계가 이렇게 빗바래지고 있다는 게 참 많이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뭐 최준희 씨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할머니가 정말 자신의 주장대로 어린 시절 상처를 줬고 그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날만큼은 그냥 그 집에서 나가고 할머니가 집에서 다음날 떠나고 난 뒤에 앞으로 방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면서 주거 침입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했어도 늦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살며시 합니다. 굳이 그 순간에 경찰 신고를 하여 외할머니가 그 새벽 시간대에 조사를 받고 또 나아가선 그 시간대에 그런 처참한 기분을 느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면 이게 사실 자신들의 가정사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요즘 최준희 씨가 어머니 최진실 씨 못지않게 굉장히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과 핫한 스타로서 부각되고 있어요. MZ세대들에게 굉장히 열광을 끌고 있는 그런 스타란 말입니다. 앞으로 자신이 이런 유명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게 과연 이미지적으로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했다라면 괜찮지 않았을까. 물론 정말 자신의 주장대로 할머니에게 그런 큰 상처가 있었다면 저는 차라리 법적으로만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새벽 시간대에 이렇게 경찰 신고를 하여 논란이 생기기 이전에 정말 많은 자료들과 근거들과 여러 법적인 것을 모아서 법적으로만 소송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 이전에 이 최준희 씨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재산에 대한 권한도 없죠. 이제 이 청계산 밑에 있는 외딴 아파트에 혼자서 남편도 없이 자식도 없이 이제는 손주들과도 연이 끊어진 채 일생을 살아가셔야 하는 외로운 입장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게 좀 더 대중들이 바라봤을 때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대중분들이 이 손녀인 최준희 씨에게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자신이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그런 핍박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좀 더 현명하게 그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해서 좀 더 대중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대처를 했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 굳이 집에 있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소송을 해서 이렇게 자신에게 많은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게 할 만큼 너무 감정적인 대처를 한 게 한편으로는 좀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참 어떤 기분이 드실지 제가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어찌됐건 너무 또 원색적인 비난은 저는 삼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과연 이 할머니와 손주 간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틀어져야 했나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